자, 개념 시대 시작하겠습니다. 박군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여지없이 네 분이 나와 계십니다. 자, 저희가 지난주에 휴방을 했습니다. 이제 너무 정말 죄송하게 여러 가지 일들이 막 꼬였어요. 뭐 휴가, 스튜디오 휴가도 있었고, 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요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휴방을 이제 하게 됐는데, 청취자분들의 여러 같은 성원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 휴방을 하느냐라는 얘기든. 네, 어쨌든 관심 있는 분들이 이제 많이 좀 이렇게 참여를 해주셔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저희도 조금 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제가 공지를 제 두 가지 알려드릴게요. 원래 지난 시간에 저희가 저거 했죠. 이제 다음 주에 내부자들 하겠다 했는데 약간 좀 미뤄졌습니다. 네, 중요한 이제 제보가 하나 들어와서. 전 M모사에 계시던 제가 알고 있는 지인분이 내부자들의 본인도 참여하면 어떠냐 이렇게 이제 의견을 주셨어요. 오신대요? 그래서 예, 성사될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그걸 특집편으로 이제 나중에 따로 한번 준비를 하고 MB MB? 방송사였어요. N? 그건 아니고 예, 공중파 MB 방송사 중파야 MB가 딱 하나 아니야. 예, 그래서 제가 신문 파트를 맡고 그분이 이제 방송 파트를 맡고 해서 한번 재밌게 특집을 꾸며볼까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얘기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제 정의론과 기본소득 제도와 관련해서 불평등의 문제를 다시 한번 이제 간략하게 다뤄볼 텐데, 자, 바로 들어가실까요? 어떻게 지내셨는지 얘기하시고 저희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느낌상. 저부터요? 네, 예, 얘기하시죠. 준쌤입니다. 맨날 저기 이사 얘기만 해서 또 저 얘기 하나. 이사는 다 하셨죠? 이번 주에 했어요. 예. 이게 신혼집이라 네, 이게 좀 일이 많습니다. 부럽습니다. 신혼집. 네. 아니 뭐 그래서 예. 하여튼 뭐 거의 좀 남았어요. 예. 이따 끝나고 또 가서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른 분들도 간략하게 얘기하시고 오늘 이제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가시죠. 예. 인사 좀 해주세요, 청취자분들한테. 다들 되게 궁금해하셔요. 비문가입니다. 네, 비문가분. 예, 저도 3주 후에 이사를 해야 돼서 요새 짐 정리도 좀 하고 있고 쓰레기 버릴 것들 이제 좀 넓은 집에서 좁은 집으로 이사를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게 좁은 데로 가면 버릴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버릴지 무엇을 가지고 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이제 사람의 즐거움이 쇼핑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케아 같은 데를 가서 뭘 살까라는 걸 계속 고민해보고 있죠. 즐거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한여름이라 그런지 휴가 다녀오셨어요? 되게 적어해 보여. 휴가는 안 다녀왔고요. 그냥 쉴 때는 좀 시원한 데 가서 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시간 좀 보내고 있고 뭐 다른 피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게 휴가지 뭐. 그냥 노트북 펼쳐놓고 뭐 영화 한 편 보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최저소득 기본소득제도 얘기하면서 휴가비 지원도 하나의 기본소득에 해당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지금 소개를 이런 식으로 너무 들어봤는데 기계적인 반응이야. 이 작가인데요. 예. 사실 지금 저희는 뭐 비슷한 이제 같이 대부분 프리랜서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보면 특별한 휴가 기간이 없잖아요. 휴가 기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있을 때 조금 저 같은 경우는 좀 불안한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많이 이렇게 있게 되면 특별히 휴가를 보내지는 못하고 아까 비문가처럼 그냥 이렇게 영화 보고 그다음에 할 일 하고 이러는데 뭐 이번 주에는 제가 이사 가는 건 아니고 이사 가는 주변 지인을 도와서 집을 좀 알아보러 같이 다녔고요. 같이 다니다 보니까 집값도 좀 이제 얼마나 올랐는지, 네, 이제 이사 가면 안 되는구나.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진짜 붙박이처럼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이걸 좀 느꼈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되게 집을 살 게 아니면 이게 전세를 구하기도 지금 너무 힘들고. 힘들죠. 네, 애매한 상황이에요. 지금. 매우 힘들었어요. 월세를 하려고 하면 또 보증금이 또 너무 주인들이 어느 상한선을 비슷한 분위기로 다 맞춰놨더라고요. 시세가 있으니까. 그 이상을 또 올릴 수도 없고 그래서 막 그런 거를 좀 체감해서 고민도 되고 걱정도 되고 네, 그러면서 보냈어요. 서울을 포기하면 많이 좋아집니다. 많이 좋아지나요? 예, 많이 달라져요. 저기 차이가 있죠.
네. 자, 알겠습니다. 다들 뭐 바쁘게 지내시네요. 저희 결방했는데 뭐 뭐랄까 되게 뭐랄까 아쉬웠어. 아쉽기도 하고. 이걸 결방하면 안 돼, 결방하면 안 돼라는 생각들을 이제 되게 많이 했는데 특히 그 몇 분 제가 아는 분이 이 작가님 말 좀 많이 하래요. 아 정말? 네, 서서히 많이 할게요. 가끔 특사 나와서 얘기한다고 그분은 왜 얘기를 안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없는 줄 알면 그때 튀어나올 거예요 아마. 그분들 남자분들이죠. 네, 남자. 그럴 줄 알았어요. 이렇게 목소리를 듣고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그분 어떤 분이냐. 근데 뭐 가끔씩 얘기하셔도 예. 알곡 같은 얘기를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얘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 구체적으로 기본소득 제도에 대한 부분의 이론적인 어떤 의미들을 간략하게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자본주의 경제 세대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 이제 몇몇 나라들이 이거와 관련된 논의를 좀 했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정의론하고 이제 연결지어서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스위스가 이거를 국민투표에 붙여갖고 결국 하려다가 하려다가 실패를 한 거죠. 근데 이 의미를 보면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대한 어떤 전 세계적인 문제의식이 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인 어떤 소득에 대한 불평등, 정의롭지 않은 뭐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이제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의미를 깔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그 저번 시간에 정의론과 굳이 연결을 한다면 아니 정의로운 연결이 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건데. 연결 뭐 그렇게 저도 봤는데 네. 이제 막 딱 아구가 맞게 마치 그 롤즈의 취지가 이 기본 소득이다 이렇게까지 보는 데는 조금 그건 무리가 아니죠. 있고요. 네, 무리가 있죠. 예, 그 지점이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롤즈가 저번 시간에 제가 좀 얘기를 못했었던 부분이 네. 왜 그렇게 최소 수혜자에 대해서 차등적으로 더 역차별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나눠줘야 되느냐라는 네. 게 이 사람의 핵심적인 이유가 임의성 배제 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좀 이제 어렵지만 임의성 배제 논리. 임의성 배제 논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우연이죠. 우연이라는 것은 그 정당한 몫의 기준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부모님이 재벌이야. 그래서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면은 그건 그 사람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뭐랄까 그 사람의 온전한 소득이나 분배의 기준으로 삼는 네. 것은 이제 정의롭지 않잖아요. 뭐 그런 거라든지 이 사람이 타고난 뭐 아까 얘기했던 그런 환경, 이런 것들을 등등의 것들을 한 사람의 어떤 그 객관적인 그런 기준, 그 사람의 정당한 몫이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사회 공동의 몫이다. 네. 이렇게 이제 나뉘어주는 그런 개념이 이제 임의성 배제 논리거든요. 사회 공동의 몫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태어난 이런 부분도 사회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한편으로 보면. 그렇죠. 사회가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잖아, 일정 부분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면 되는 거죠. 그게 굉장히 강해요. 생각보다는 임의성 배제 논리가 심지어 그 롤즈는 능력, 이 사람이 타고난 재능은 자기 거 아니냐라는 거에서도 반대를 해요. 왜냐하면 그것도 선천적으로 우연에 의해서 자기가 뭐 예를 들면은 스케이트를 되게 잘 탄다. 네. 그러면은 그거는 자기 그 뭐랄까 타고난 되게 운이 좋게 가지고 타고난 것이니까 당신만의 몫이 아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사회주의 같이 평등하진 않아도 상당 부분은 사회랑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 뭐 그런 거거든요. 더 나아가서 노력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그거는 자기 몫이라고 우리가 네. 인정되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우연성이 있다. 노력이라는 게. 왜냐하면 누구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인성이나 사회적 환경에 처해 있는데 누구는 타고 나면서 별로 노력을 하고 안 하려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우연적인 것들이 많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의를 나누는 데 있어서 공정한 기준을 네. 적용해야 되니까 뭐 그렇게 폭넓게 적용을 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좀 반론의 여지가 되게 많을 것 같아. 그렇죠. 어떻게 굉장히 보면 좀 한편으로 보면 강한 예. 주장이죠. 그런데 지금 인터넷에서 네. 흑수저 계급론 얘기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재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게 보통 그 사람 인터넷에서 모모충 이런 거 붙이는 거 좋아하잖아요. 네. 그 재능충이라는 말을 붙이는데 네.
그 타고나는 그런 어떤 유전적인 이런 원인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고 과거에는 노력으로 극복된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알고 보니까 이게 유전적인 요소들이 좀 있더라.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노력에 관련 이야기도 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내가 노력하고 싶은데 전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 자원이 없는 사람들은 생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노력에 어떤 곳에 이제 전념을 하거나 노력을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많이 할 수 없는 네. 분명히 그런 환경에 처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분명히 사람들이 똑같은 출발선상에 출발하는 게 아니고 노력이라든가 재능 같이 뭔가 좀 후천적인 것, 그러니까 특히 노력 같은 경우는 후천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노력도 할 수 있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이 환경적인 것에서 주어진다고 하면은 그것도 역시 좀 불평등한 조건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개인의 노력이나 어떤 유전적 개인의 노력에 관련된 부분들도 한편으로 보면 유전적인 어떤 특성에 의해서 좌우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그렇게 같아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 그렇게. 노력을 할 수 있는 환경에 의해서도 좌우되고. 예, 환경과 유전적인 것이 같이 다 적용이 돼서 그게 쉽게 거칠게 얘기하면 너가 되게 잘나서 그 몫을 네가 다 가져간다고 생각하지만 그거 착각이고 사실 너도 되게 운이 좋은 거고 이를테면은 그런 것도 있죠. 어떤 사람이 춤을 되게 잘 추는데 그래서 아이돌 가수가 돼서 성공해서 굉장히 큰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사실 얘가 100년 전에 한 50년 전에만 태어나도 이 춤 잘 춘다고 돈 잘 벌 수 있는 시대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시대를 잘 만난 것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시대를 잘 만난 것도 일종의 이제 우연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것도 있죠.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네. 차원에서 여기서 핵심적인 것이 공동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의 산물로 나눠야 된다라는 건데 이런 지점이 뭐 롤즈랑 이제 직결은 아니더라도 기본소득 논의 차원에서의 어떤 촉발된 것도 그런 개념이 좀 있죠. 그래서 이 그렇죠. 예. 어떤 그 자연권에서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뭐 다른 차원에서 시작된 것도 있지만 기본적인 인문주의적인 그런 개념은 뭐 이 자연에서 누구나 인간이라면은 자연권을 가지고 태어났고 이 지구라는 이 자연이 누구 개인의 소유가 아니니까 그것으로부터 얻은 산물은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면 공동의 것으로 좀 나누어야 된다. 그런 차원이 좀 있는 거죠. 사회계약론도 그렇고 자연법에 관련된 어떤 체계 그와 아주 밀접하게 어떻게 보면 연관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얘기를 이제 해보면 네. 물론 이건 좀 자연과학에서 보는 유전적인 어떤 요인하고 인문사회과학 쪽에서 보는 어떤 그런 차이에서는 조금 약간 다른 면은 있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면 그 최저 기본소득 제도와 관련해서 이 맥락은 한번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게 자연과학적인 차원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게 이게 과거에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부모님 세대나 조금 더 옛날로 가면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네가 공부를 못하는 건 네가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야라고 굉장히 윽박지르거나 강요하는 게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가지고 있는 공부에 대한 재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싸그리 무시를 하고 다 똑같이 봤던 거죠. 근데 지금은 사람마다 보면서 아 너는 공부에 좀 재능이 있구나. 내지는 뭐 수학에 재능이 있구나. 너는 언어에 재능이 있구나. 너는 예체능에 재능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이 됐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람들을 이제 한 명 한 명씩 볼 수 있는 사회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건 자연과학적인 게 아니라 좀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이제 환경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유전자. 네. 공부를 잘하는 유전자. 타고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과거에 인정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쵸. 과거는 네. 인정을 안 했는데 그런 부분 거의 대부분 이제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개인의 특성이라든가 개인의 노력의 어떤 대한 그런 부분이나 지능이나 재능 이런 부분들도 이제 거의 다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차이를 인정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이가 난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아 그럼 기본적인 최소의 분배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역량이 다 이만큼씩 다르니까라는 게 이제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야 너네 다 똑같은 조건 갖고 태어났고 나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고 역전할 수 있어. 뭐 바꿀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는 진짜 그런 얘기를 함으로써
이제 그럼 기본적인 분배라든가 어떤 출발선을 맞추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필요성을 사람들이 아예 못 느끼게 하는 좀 그런 게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연과학적인 것과 이 사회나 인문적인 게 이게 되게 엮여 있어요.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재능이라는 것이 유전적이다. 이를테면 극단적으로 100%다라고 해도 이걸 그 당시 사회가 어떻게 이 재능이라는 것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해주느냐에 사회적 따라서 합의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 달라요. 그거에 따라서 다른 네. 거죠. 그래서 단순히 암기를 왕창 잘하는 게 이 시대의 사회에서는 재능이다. 그러면 걔네들은 그때 출세하는 거죠. 근데 사회적 합의가 뭐 2000년대 들어와서는 다른 쪽으로 갔다. 암기 단순히 잘하는 것은 더 이상 이제 매체 영향력 때문에 그런 거는 뭐 큰 의미가 없다. 그러면은 다른 능력이라는 것이 재능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환경 변화랑 그 객관적인 뭐 과학적 유전자적인 그런 거랑은 계속 좀 상대적으로 계속 규정이 되죠. 그러니까 비문과 말씀은 그런 기술의 발달이나 유전적인 어떤 그런 능력을 뽑아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적인 발전, 환경 이런 부분들이 이제 네. 다양성에 대한 인정에 크게 기여했다라는 그런 그렇죠. 말씀인 그리고 거죠. 예. 그리고 그 다양성을 인정함으로써 예, 아 사람들이 다양성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출발선을 맞춰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인식이 그 전반적으로 이제 좀 확산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 이제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있고 네. 자연스럽게 이게 기본소득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얘가 왜 나왔냐가 아까 이제 인문학적으로 하늘로부터 자기가 뭐 받았다 자연권을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런 최소한 기본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권리 차원만이 아니라 좀 더 강하게 적용을 해서 이제 경제적 기본권을 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제 기본소득이 나온 건데 그게 좀 자본주의적 시각으로도 이 태동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기본소득 얘기가 왜 요즘 들어서 네. 자꾸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오느냐. 자본주의가 한계에 봉착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그 스스로의 구조적 모순,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스스로 몰락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체제를 좀 더 영속화시킬 수 있도록 좀 더 계속 유지할 수 있으려면 오히려 비자본주의적인 그런 생각 같은 그런 기본소득 같은 정책으로 이 붕괴를 막아낸다라는 차원에서 이게 들어온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예, 저희가 예.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 서울하고 성남시하고 약간 좀 다르긴 하지만 서울시는 이제 아주 기본적으로 기본소득 제도를 통해 청년 배당제 이걸 하겠다. 지금 이제 보면 논란이 되고 있죠. 계속 복지부가 이제 계속 반대를 하고 상황 자체는 이제 이런 상태고 그다음에 성남에서는 정말 전에 이제 이건 직접 그 소득을 제공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형태의 어쨌든 상품권을 주는 형태로 비슷한 어떤 맥락의 제도를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 거고 요거와 관련해서 이제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여기에 덧붙여서 그 이제 여성용품과 관련된 부분도 이 기본 어떤 소득에 대한 부분에 이제 포함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예. 지금 상황에서는 이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뭐 디테일한 것은 잘 몰라도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우리가 10년 전만 생각해봐도 복지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강하지 않았잖아요. 뭐 무상급식이라는 것도 사실은 10년, 20년 전만 해도 왜 그걸 다 공짜로 줘? 돈 내고 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그건 용어 선택의 문제일 수 있어요. 예.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용어는 되게 부정적 의미를 줘. 프레임 선정이 좀 잘못된 거죠. 일단은 뭐 용어는 차치하더라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보편적 복지라든지 이것들을 나눠준다는 측면이 점점 수면 위로 네. 올라오는 그 10년, 20년 주기로 상관으로 그렇게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본주의 구조적인 모순이 점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게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현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죠. 저희가 이게 계속 방송을 하다 보니까 개념의 시대인데 몇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나도 헷갈리는 개념을 좀 알고 싶다. 그 얘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분명히 그 서울시하고 성남시가 이렇게 기본소득 보장을 이제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거 좌파 아니냐. 그다음에 이거
분배 강조하니까 뭐 빨갱이다. 뭐 이런 의미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기본적인 이제 프레임 선정인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죠. 어떻게 보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이거를 각 입장에서 만약에 이제 단순화시켜서 얘기하자면 이것도 논의가 좀 이렇게 복잡하긴 하지만 좌냐 우냐 그다음에